네, 이기옥 앵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혹시 머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머박이요? 글쎄요. 네. 태국 영화 제목 옹박은 들어봤는데 머박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럼 대유잼이나 띵언 들어보셨나요? 어렵네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 말은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네. 머박이라는 말은 대박이란 뜻이고요. 굉장히 재밌다는 말을 대유잼, 명언을 띵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들이나 축약어가 늘어나면서 한글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언어 유희다, 문화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님 아까도 잠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요즘 신조어나 뭐 축약어 이런 거 들어보면 대충 들어서는 유추가 전혀 안 됩니다. 좀 예. 알아듣기 어렵고요. 종류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실제로 그만큼 그 개성이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소집단에서 우리들끼리 쓰는 말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해진다는 건데 그만큼 외롭다는 거고요. 네. 개인끼리의 관계들이 많이 파괴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도구잖아요. 소통을 예. 하게 해주니까. 네. 근데 이런 소통들을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하게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예. 남들 이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쓰는 말을 부모님이 그냥 들으시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특별한 암호 같은 말들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는 것.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파편화됐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는 그런 어떤 또 독특한 미디어에 따라서 그 미디어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언어 생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언어 간의 장벽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 이런 신조어 만들어내는 게그 중고등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에 좀 국한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계층, 뭐 특정 집단 이렇게 또 새로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전에 그 사회로부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계층이 여성과 그리고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또 청소년 나름대로 자신들만이 통하는 말들을 갖다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은어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쓰거나 혹은 특정한 여성 집단에서 많이 쓰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관계들이 많이 분절되다 보니까 네. 그 각기 집단에서 쓰는 그런 특정한 원칙들과 기준들이 말로써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네. 급식체 같은 뭐 것은 급식을 먹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쓰는 말이에요. 급식체의 특징은 되게 굉장히 그 과장돼 있거나 그리고 겉으로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그렇더라고요. 같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정, 인정, 뭐 이런 말들이 급식체 대표로 이제 쓰이는데 이건 주로 1인 미디어에서 이제 혼잣말을 하다시피 이제 그 1인 미디어의 플레이어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재미있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형태고 네. 뭐 오지고요, 지리고요 이렇게 리듬을 살려서 얘기한다든가 에바, 참치, 넙치꽁치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나름대로 리듬을 살려서 말놀이를 하듯이 과장하는 것. 그래서 미디어 안에서 주목을 받고 싶은 것. 요즘에는 뭐 카톡을 쓰던 뭐 1인 미디어로 뭐 소통을 하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급식체로 발달하게 된 거고 급여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값일 수밖에 없는 사주나 상사에게 이제 비굴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들을 고스란히 이제 어투가 이렇게 배게 되면서 만들어진 그 체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자주 쓰는데요. 넵 하고 쓰고 꼭 뒤에 느낌표를 하나쯤 네. 그래야죠. 예. 네, 저도. 뭐 혹시 선배나 이런 분들이 썼을 때 예 이렇게 썼다가는 굉장히 예의 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네. 이제 급식체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그리고 야민저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거는 몇 가지 트릭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띵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띵언, 띵작 공통점이 있죠. 이제 명자를 잘못 딱 봤을 때 특히나
몇 가지 폰트들에서는 이게 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착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특별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체들인데요. 이런 그 집단끼리 쓰는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약간 은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특성을 신조어가 답습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네. 먼저 특정 집단이 쓰다가 그것이 알려지면서 신조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그것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 국어사전에도 실리게 되는 거죠. 신조어라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계층이 집단이 너무 다양해졌고 네. 그들이 다 개성과 자기 나름대로의 소통의 욕구들을 그걸 통해서 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요즘에는 뭐 1인 방송뿐만 아니라 기성 방송이나 광고나 이런 데서도 뭐 신조어가 많이 이렇게 말해지곤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방통위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예. 나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리고 방송은 이제 또 지상파 방송이냐 또 이렇게 보도 채널이냐 또 예능 채널이냐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어떤 언어 생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도를 하고 있는 우리 앵커들이 갑자기 여러분 오늘의 띵언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큰일 얘기를 나죠. 했다가 예.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말글살이에 있어서의 교육적 기능을 이 보도 같은 그 가장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능을. 그렇지만 예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재미, 대유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유잼하지 않고 노잼이 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 예능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이 즐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현명한 중간 어떤 지대를 갖다 찾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문들을 방통위 같은 데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들이 우리 말글살이를 무조건 다 파괴한다. 정말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또 그런 신조어들이 나름대로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강력한 그 표현 욕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방송의 기능 아니겠어요? 예. 서로 세대가 다를 때 세대 간의 소통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기다가 광고 아니면 뭐 편의점 상품명에서도 이런 한글 파괴 현상이 보이고 있던데요. 최근에 한 그 뭐 쇼핑몰인가요? 거기 예.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공유 씨하고 공효진 씨가 두 공씨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쓰기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하죠? 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언어를 만들어 썼거든요. 그 방식대로 새로운 도깨비어를 만들어서 이들만의 정체성,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품격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쇼핑몰에 들어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다 주게 만들고 또 일단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런 광고의 일종의 주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그 고스란히 이제 매출에도 이어지는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에 실패하게 됐을 때는 네. 이런 매출에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날의 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모르겠는데 적당히 또 알아들어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당한 새로움과 적당한 친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근감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도대체 외계어가 돼버리는 것이고 적절한 친근감으로 조금만 노력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롭다. 이러면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띵작, 띵언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댕댕이 같은 것도 멍멍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어떤 잘못 보면 댕댕이로 보이고 네. 그것이 대박, 여기에도 들어가서 머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신조어들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또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조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쫓아가려고 너무 뒤처지지 예, 않으려고 예. 노력을 하는데 요즘엔 또 너무 그 속도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너무 세상이 다양해졌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들 또 표현의 욕구들은 창궐하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강렬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소통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그 정보의 홍수 또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안으로 쏠려 들어가게 되고 또 모바일들이 다 손에 잡혀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자신의 표현들은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문제는
그것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언어들을 일그러뜨리게 만드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재미를 순식간에 확 얻게 되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특정한 집단의 그 공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에도 우리의 조상시대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언어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표현의 욕구들을 담아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글살이를 풍성하게 만들어 왔어요. 특히나 요즘 그 젊은 층들에게서 정말 놀라는 것은 영어와 한글과 한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네. 완전히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우리의 말글살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신조어를 다 쫓아다니면서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표현의 욕구들을 존중해 준다면 최소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 소통하고 싶어하는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수고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들도 해봅니다. 근데 좋은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러다 네. 보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약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자기네 집단, 자기네 또래들끼리만 소통하는 그런 말글만 발달하게 되면 네. 세대 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줘야 될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저는 방송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올바른 혹은 보편적인 이상적인 어떤 언어 생활들의 모범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방송이라고 하는 공간, 특히나 지상파나 보도 채널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품격 있는 언어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마지막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말글들을 자꾸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말글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소개해주는 역할들을 방송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글 창제 572도를 맞아서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우리의 말글살이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